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요, OLED 회복, 그리고 성공적인 M&A.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시장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FNS 테크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단 하나의 심장으로만 달려온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최근에 이 기업이 회사의 운명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새 심장을 이식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FNS 테크의 뿌리죠. OLED 장비 사업을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모든 걸 바꾼 진짜 게임 체인저, 아사히램프 인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어서 이 M&A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는지, 또 숫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기회와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FNS 테크의 뿌리, OLED 장비 사업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어떤 기술력으로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는지 알아야 왜 새로운 심장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지겠죠? M&A 이전의 FNS 테크를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2024년 추정치 기준으로 매출의 무려 60%가 OLED 장비에서 나왔어요. 반도체 소재가 한 25% 정도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OLED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좀 한쪽으로 쏠린 사업 구조였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만드는 OLED 장비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궁금하시죠? 바로 OLED 패널 생산의 핵심 부품인 FMM, 그러니까 파인 메탈 마스크 공정의 해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FMM을 아주 정밀하게 씻어내고 불량이 있는지 검사하고 또 손상된 부분은 레이저로 고치는 이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딱 책임지는 거죠. 이 장비들 성능이 곧 패널의 수율, 그러니까 생산 효율성이랑 직결되거든요. 그러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고객사들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 진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 아사히램프 인수입니다. 이 결정 하나가 회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지난 7월 FNS 테크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램프 기술을 가진 대만의 아사히램프 지분 무려 62.96%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사업 영역을 좀 넓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같은 M&A였습니다. 이 M&A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요, 이 고객사 리스트 변화를 보면 그냥 바로 느낌이 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인수 전에는 삼성, LG,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죠.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인수 후를 한번 보세요.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딱 들어옵니다. 세상에, 단 한 번의 M&A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정말 최종점에 있는 회사들을 고객사로 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새로운 성장 포트폴리오, 그 정체는 과연 뭘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반도체 핵심 부품 사업으로의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사히램프가 만드는 제품, 바로 반도체 공정용 램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평범한 램프가 절대 아니에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요, 마치 초정밀 오븐처럼 순간적으로 수천 도의 열을 쏴서 웨이퍼의 성질을 바꾸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걸 급속 열 처리, RTP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온도를 정말 오차없이 견뎌내야 하니까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핵심 부품인 겁니다. 이 신규 사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전략적인 가치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첫째, 앞서 보셨듯이 TSMC 같은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그냥 바로 확보했죠. 둘째,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소수의 기업만 경쟁하는 아주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고출력 램프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 엄청나게 의존하던 부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사히 램프 기술을 가졌다는 건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립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국산화 수요를 그대로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네 번째 파트, 바로 숫자로 보는 성장 잠재력입니다. 이 M&A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과연 어떻게 바꾸게 될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M&A 효과를 빼고 기존 사업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2023년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24년부터 OLED 업황이 살아나면서 매출이 885억, 영업이익이 88억으로 아주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성장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서 2분기에만 벌써 4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수합병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회사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숫자가 더해집니다. 약 122억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아사히램프가 2024년에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입니다. 이 실적이 2025년 4분기부터는 FNS테크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고스란히 더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사업이 막 회복하는 좋은 흐름에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사업이 통째로 들어오는 거죠. 이건 뭐 회사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M&A의 기회,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성장 동력을 손에 넣었지만 당연히 새로운 기회에는 새로운 과제가 따라오기 마련이겠죠.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은 이제 너무나 명확하죠. 기존의 디스플레이 사업에다가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추가해서 정말 안정적인 양축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TSMC라는 세계 최고의 고객사 레퍼런스도 확보했고요. 자, 반면에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PMI, 그러니까 인수 후 통합 리스크입니다. 대만 기업의 문화와 기술을 한국 본사랑 얼마나 잘 섞이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두 번째는 기존 핵심 고객사와의 관계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경쟁사인 TSMC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FNS테크를 예전처럼만 볼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여러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단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심정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된 FNS테크. 과연 시장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게 될까요? 그 변화의 시작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